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김상헌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김상헌처럼 소신을 굽히지 않고 청에 적대적으로 나간 사막사에 관한 역사산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막사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고 선양으로 잡혀가 가진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절의를 지키다 순국한 52세의 홍익한 32세의 윤집, 29세의 오달제를 말하며 송시열이 처음 사막사라 명명했습니다. 그중 연장자인 화포 홍익한은 1586년 선조 1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진사 홍의성이며 고조는 좌찬성, 증조는 관찰사, 할아버지는 현감을 지낸 명문가 출신입니다. 15세 때 백부의 후사가 없어 양자가 되어 평택으로 옮겨 영의정을 지낸 월사 이정구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화포 홍익한은 1615년 광해군 7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624년 인조 2년 공주정시 문과에 장원 급제했습니다. 성균관 전적과 사헌부 감찰을 거쳐 1627년 정묘호란 당시에는 고령 현감으로 있었습니다. 청나라 군사가 국경을 넘어와 강화도에서 강옥립이 화의를 주선한다는 말을 듣고 군병을 발동시켜 밤낮을 달렸지만 한양에 미처 도착하기 전에 화의가 성립됐다는 말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직전에는 화포 홍익한이 명과의 의리를 내세워 청을 물리치고 후금과 교제를 끊어야 한다며 청나라 사신 용골대의 목을 벨 것을 주장했지만 주화파 최명길은 화의를 주장하며 선양에 사람을 보내 적의 정세를 탐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병자호란은 냉철히 보면 청나라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 동아시아 질서를 거스른 조선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해 12월 9일 청태종이 군사 12만을 거느리고 조선을 기습해 선봉부대가 선양을 떠난 지 10여일 만에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형세가 급박해지자 조정은 최명길을 적진에 보내 기세를 늦추고 먼저 왕자와 비빈을 강화도로 피신시킨 후 인조도 곧 뒤따르려 했지만 다음 날 이미 길이 막혀 인조는 방향을 틀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란 중인 12월 13일 화포 홍익한은 평양서윤으로 임명됐습니다. 화포가 화의를 배척해 이지경이 된 만큼 그를 적의 침입로에 배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 날 어머니와 가족을 강화도로 대피시키고 도성을 나와 혼자 말을 타고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인조가 화를 피해 가까스로 들어간 남한산성은 다음 날 바로 적에게 포위됐습니다. 성 안에는 군사 1만 3천여 명과 백관 1천여 명 등 1만 4천여 명과 식량 50여 일분이 전부였습니다. 지원병도 없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상황은 처절했습니다. 고립된 성 안은 청과의 대처를 놓고 화전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이듬해 1월 23일에는 강화도가 함락되고 그곳에 피란에 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세자의 맏아들과 세자빈, 거기다 옥새까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임진왜란 때처럼 의병도 명나라 지원군도 기대할 수 없자 조정은 화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1월 30일 마침내 인조는 삼전도에 나가 청나라 황제를 향해 300호 두례를 하는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강화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청나라를 상국으로 섬기며 두 왕자를 볼모로 보내고 화의에 반대한 신하들을 잡아서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포 홍익한은 척화에 앞장선 우두머리로 꼽혀 청나라에 잡혀갔습니다. 화포 홍익한이 처형되기 사흘 전인 3월 3일 선양에서 근심에 잠겨 외로이 읊은 율시 한 수가 생가인 문달리 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홍익한의 유해는 거두지 못했고 다만 그가 타고 간 말 한 장과 옷까지만 통역관을 통해 하인에게 전해져 조선으로 돌아왔으며 평택시 팽성읍본 정리의 홍익한 묘소에는 말 한 장과 의복만 묻혀 있다고 합니다. 홍익한 선생의 집터는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에도 있으며 홍익한 학사를 기리는 충렬각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문달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화포가 뜻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때 강화도에 있던 가족 넷도 순절했습니다. 화포의 아들 수원은 청의 군사가 어머니를 덮치려 하자 막아서다 창에 찔려 목숨을 잃었고, 이를 본 어머니 허씨는 강물에 뛰어들어 죽음을 택했으며 수원의 동생 수인도 순절했습니다. 수원의 처 이씨도 남편이 순절하자 자결했습니다. 그 후 삼전도의 굴욕직 정강화산성 남문에서 분신, 순절한 김익겸과 이영만리에서 꼿꼿한 기계와 절개로서 순절한 홍익한, 윤지보달제 4명은 모두 대광보국 숭록대부민 영의정에 추중되었습니다. 사막사 중 또 한 분 윤집은 1606년 강화군 강화의벌곤리에서 출생했으며 1627인조 5년 22세에 생원이 되었는데, 이때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주전파와 주화파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22세의 젊은 윤집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 왜군을 무찔러 주었고, 수백 년 동안 형제의 의를 맺은 명나라를 버리고 오랑캐와 화의를 맺는 것은 우리 조선의 수치입니다. 라며 여러 대신들 앞에서 끝까지 척화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후금과의 화의가 사직의 보존과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된다며 후금과 화의를 주장하는 주화파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조는 결국 주화파의 요청에 따라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었으며 후금의 군대는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후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명나라 침략을 위한 병선을 요구하고 조선을 신하의 나라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며 조선의 황금, 모시, 말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이조정랑을 거쳐 교리로 있을 떼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윤집은 후금의 야만적인 태도에 분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인조도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 오랑캐와 맞서 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윤집은 오달제, 홍익한 등과 함께 청과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의 목을 벨 것을 주장하였으며 최명길이 국왕의 뜻을 움직여 화친을 성립시키고자 하자 이를 규탄하는 극렬한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후금의 세력은 더욱 커져 청나라의 태종은 기마부대를 앞세워 압록강을 건너 6일 만에 한양에 당도하였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몽진을 했다가 청과의 싸움이 벌어진 지 40여일 만에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화의가 성립되고 청나라에서 척화론자의 처단을 주장하자 그는 오달제와 더불어 상소를 올려 자진하여 척화론자로 나섰습니다. 청병에게 끌려갈 때 조금도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여 청병이 오히려 감복하여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청나라에서는 고문과 회유 등으로 그의 뜻을 돌리려 하였으나 몸을 굽히는 굴복의 모욕은 죽는 것보다 도리어 더한 모욕이라며 끝내 굴하지 않고 항변하다 마침내 심양성 서문 밖에 끌려가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윤집 선생이 살던 집의 건물은 없어지고 밭으로 변했으며 윤집의 택지라고 새겨진 비석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집터는 1986년 4월 1일 강화군의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한 분인 사막사 오달제는 1609년 아버지 오윤회와 어머니 최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27년 인조 5년 10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634년 인조 12년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병조자랑을 거쳐 1636년에 부교리가 되었습니다. 광해군 때는 북인들이 정권을 잡고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발흥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정세에 주시하면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펴나갔습니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들은 후금과의 관계를 끊고 명을 후원하는 이른바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후금과의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후금이 1627년 1월 조선을 침략, 2개월간의 전쟁을 치르고 두 나라 간의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되었으니 이것이 정묘호란입니다. 이후 후금은 더욱 강성해져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에 대해 형제관계를 넘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고 조선의 왕자를 볼모로 보내라는 통첩을 보내왔으며 조선이 이를 묵살하자
청태종은 1636년 12월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와 병자호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달제는 1636년 10월 청과의 화친을 목적으로 사신을 교환하기로 한 최명기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고 파직되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때는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 걸어서 산성으로 들어가 임금을 호위했습니다. 청나라 장수 용골대는 청나라로 끌려온 척화론자 오달제의 절개를 꺾기 위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청에 와살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나 그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불이라며 끝내 오랑캐가 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오달제는 홍익한 윤집과 함께 참혹하게 살해된 뒤 이국당에 버려졌습니다. 홍익한과 윤집의 경우 그의 의관을 가지고 일찍이 장례를 지냈지만 오달제는 오랫동안 유택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달제의 허리띠와 주머니를 간직하고 있던 남씨 부인이 혼을 불러 장례 지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씨 부인이 죽고 난 뒤 비로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살리 해주오씨 선산의 허리띠와 주머니로 오달제의 예장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달제가 청나라의 죄인으로 끌려가면서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아내에게 바친 3편의 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달제는 첫 부인과 사별하고 두 번째 부인과 만난 지 2돌이 되지 않아 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100년을 함께 살자고 든 약속을 해놓고 인연이 못되어 영원한 이별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뱃속에는 꿈틀거리는 아이가 있어 살아 돌아갈 기약은 없으나 잘 키워달라는 부탁의 말을 시로써 아내에게 남긴 것입니다. 오늘은 병자호란시 친명반청파이던 홍익한 윤집 오달제 사막사의 일대기를 알아보는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사막사와 반대로 청과 화친을 주장한 주화파 최명길의 일대기를 알아보는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